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자, 오늘 콘텐츠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점은 이 콘텐츠는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가 지난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연리의 기술 컨퍼런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5를 통해서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 기술을 발표를 했죠. 특히 삼성전자가 참가해 AI 동반자 로봇 볼리에 제미나이를 비롯한 구글 클라우드의 AI 기술 전반을 적용한다고 밝혀서 주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5에서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것 중 하나가 바로 7세대 TPU인 아이언 우드를 공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무려 성능이 10배나 향상되었다고 해요. 구글 클라우드는 이번 행사에서 추론에 특화된 7세대 텐서 처리 장치 TPU라고 부르죠. 아이언 우드를 선보였습니다. TPU는 기계학습 강화, 그러니까 머신러닝 강화를 위해서 구글이 독자 설계한 신경망 처리 장치, 그러니까 NPU예요. 아이언 우드는 전 세대 대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 이상의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구글 클라우드 측이 밝혔습니다. 구글은 또한 차세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2.5 모델군의 보급형 버전인 제미나이 2.5 플래시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모델이 수많은 고객과 소통하는 상황에서 실시간 요약이나 필요한 문서를 빠르게 찾아야 하는 일상적 사례에 이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구글 통합 보안 플랫폼을 출시해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AI 자동화 프로그램이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주목받은 것은 삼성전자의 AI 로봇 볼리에 제미나이가 결합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구글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AI 동반자 로봇 볼리에 제미나이와 삼성 자체 모델을 결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를 통해 볼리는 실시간 행동 및 반응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대화형 상호작용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LG AI 연구원 역시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거대 언어 모델 엑사1을 개발한 성공 사례를 발표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모두가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토머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는 구글은 20년 넘게 머신러닝을 자사 제품에 도입을 하면서 세상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핵심 사명 아래에 AI에 투자를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이러한 사명을 확장함으로써 고객, 개발자, 파트너가 AI를 통해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5에서 공개된 7세대 TPU 아이언 우드 그리고 제미나이 2.5 플래시 등은 AI 인프라와 모델의 성능을 한층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AI 로봇 볼리에 적용할 구글 클라우드의 혁신 기술도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사의 협력 및 다양한 기업의 AI 사례가 글로벌 AI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AI 및 클라우드 분야의 기술 발전 소식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발표된 7세대 TPU인 아이언 우드,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그리고 로봇 볼리 프로젝트와 보안 플랫폼 출시는 반도체, 로봇, 보안, 클라우드 등 이 여러 업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투자자는 각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어떻게 활용해 매출과 이익을 올리게 될지, 그리고 어떤 협력과 어떤 M&A가 진행될지를 주시하면서 장기 성장성과 단기 변동성을 균형 있게 이렇게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클라우드 뉴스를 주식 투자자의 시각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시장의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로봇과 사무 자동화, 그리고 산업 자동화, 보안 데이터 플랫폼, M&A 등 이 여러 분야에서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에서 합종연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투자 관점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I와 클라우드에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영역을 살펴봅시다. GPU 그리고 NPU 다양한 AI 반도체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고성능의 AI 반도체 칩들은 대규모 연산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지원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다양한 업체들이 이 분야의 대표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한 발 비껴나 있긴 하지만 다시 이 메인스트림으로 언제든 들어올 역량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채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답답할 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로봇, 스마트폰, TV, 세탁기, 냉장고 등등등 다양한 가전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AI 산업의 메인스트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주력 제품인 반도체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서 반도체도 힘을 내어서 이제 D램도 1위를 빼앗겼잖아요. 정말 뼈아픈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빨리 이 HBM이라든지 AI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좀 회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권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SK하이닉스에 필적할 정도로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승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승부에서 그 조우진 배우분이 이런 대사를 쳐요. 좋은 바둑은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좋은 경쟁자가 있어야 거기에 탄력받아서 또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경쟁자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이 산업 전체가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 회사만 독보적으로 잘하고 다른 경쟁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 이게 고착이 돼버리면 독과점 이슈가 발생하기 마련인 겁니다. 지금 파운드리가 그렇잖아요. TSMC에서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삼성전자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TSMC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뭐 어쨌든 좀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좀 이런 기술적 난관을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뭡니까? 팔란티어하고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를 파악을 해서 그쪽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여러 시너지를 고려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팔란티어와의 협업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AI 반도체 면에서는 좀 이렇게 메인스트림에서 한 발 비껴난 부분이 있는 삼성전자가 안타깝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AI 반도체 씬에서 기존의 세대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신제품이 발표가 되면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에 있는 기업의 주가도 쭉 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니까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니까 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를 대는 이 한미 반도체가 또 이렇게 끌어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선순환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공급망에 속해 있는 하위의 기업들도 덩달아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창출해내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니까 SK하이닉스도 한미 반도체도 덩달아서 힘을 못 쓰는 그런 좀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곧 엔비디아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든지 기존 세대의 반도체를 이용하더라도 더 이렇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표가 되면 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 겁니다. 먹이사슬로 엮여 있는 것이 한 번에 동반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AMD가 GPU가 잘 팔리게 되면 삼성전자도 끌어올려질 것이고, 거기에 또 속해 있는 하위 벤더들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되는 결과들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약진도 기대하면서 AMD가 좀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갉아먹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되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쫄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황영님은 계속 이빨만 털고 있죠? 가슴이 아픕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AWS, 애저 등 이 빅테크 업체들이 주도권을 놓고 아직도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좀 AWS가 많이 앞서 나간 측면이 있고, 애저가 좀 바쁘게 따라오고 있는 측면이고, 구글 클라우드는 그 3위 업체로서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KT, 그리고 NHN 클라우드 등 여러 업체들이 이들과 경쟁하거나 협력을 하면서 이 클라우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각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발전할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나 인프라 확장 계획 등은 주가에 직간접적인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더 높아졌죠. 특히 딥시크 이후로 이 LLM뿐만 아니라 SLM, 스몰 랭귀지 모델도 같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대 언어 모델은 뭐가 됐든 다 때려박아가지고 모델 크기를 뻥튀기 해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SLM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경량화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GPT, 메타의 라마, 그리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XAI의 그로크3 등등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거나 혹은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고요. 또한 기업들은 이들 모델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상 속에서 AI 챗봇, 문서 자동 요약, 음성 자동 인식 등 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그 빈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커지고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죠. AI 기술이 로봇과 결합될 경우 산업 자동화와 또한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AI 로봇 볼리를 발표하면서 눈길을 끌었죠. 로봇에 적용되는 센서라든지 모터, 반도체, 렌즈 등 이 부품 산업, 그리고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모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엣지 AI 등이 접목이 되면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서빙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AI 로봇 도입을 가속화한다라고 한다면 관련 부품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서 보안 분야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표한 구글 통합 보안 플랫폼과 같이 AI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 대응하는 솔루션이 이미 업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통신사에서도 요즘 스팸 메일을 AI 시스템에 의거해서 걸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뛰는 AI 위에 날아다니는 중국 양아치들이 있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지만, 그래서 번번이 이
스팸 메일, 그리고 스팸 문자, 그리고 스팸 전화 등이 번번이 뚫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수가 좀 더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그거는 이제 AI 시스템을 통해서 잘 걸러지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점차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나 AI 윤리, 데이터 거버넌스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질수록 관련 솔루션을 갖춘 보안 데이터 관리 업체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큐리티 코파일럿,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AI 보안 강화 전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안랩이라든지 더존 비즈온 등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여부에 따라서 시장 평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AI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의 제미나이와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등이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죠. 또한 빅테크와 대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이나 로봇 하드웨어 전문 기업들을 인수를 해낸다면 생태계 전체가 재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M&A 소식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큰 주가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업지형 자체가 바뀌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도 만듭니다. 이처럼 AI와 클라우드 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많지만 동시에 거시경제의 변화, 규제 정책, 또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제 등으로 인한 변동성도 충분하게 존재해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 진행 상황과 현금 흐름, 경쟁 우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상황 등등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시장이 광범위하고 또한 급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ETF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ETF라든지 AI 분야의 ETF 등은 여러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이미 갖춰 놨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장기적 성장에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AI와 클라우드는 미래의 산업 전반의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로봇, 보안, M&A 등 다양한 분야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술 트렌드, 기업 전략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의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탕 먹겠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래 투자하면서 그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좀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종목이나 ETF를 병행 투자하는 전략을 통해서 AI 클라우드가 열어갈 새로운 시대에서 안정적인 기회를 포착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경제를 말하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